앞 시간에 수행했던 내용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훈련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거나 괴로움이 일어나거나 답답함이 일어날 때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이 잘 안 될 때도 답답함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 보고 답답함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은 보기 싫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잘 보고 다스릴 건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떤 사람 보고 짜증나면은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을 바꿔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거든요. 그리고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맺힌 마음을 풀려고 대화도 시도해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노력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면은 그건 자기 마음이 안 바뀌기 때문에 안 돼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런 거하고 같거든요. 우리 마음은 뭐와 비슷하냐면 거울과 비슷하고 물과 비슷해요. 거울하고 비슷하고 물과 비슷하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물은 외부 조건에 따라서 출렁이고 오염되잖아요. 그러면 출렁인 상태의 물은 어떤 그 작용을 하냐면 이를테면 잔잔한 호수 위에 외부에 그림자가 비칠 때는 그 그림자가 찌그러져 있겠어요? 아니면 선명하겠어요? 찌그러져서 그 비치거든요. 근데 파도 치지 않을 때는 정상적으로 다 비치지만은 그게 파도 치면은 비치는 것도 제대로 안 비칠 뿐만 아니라 찌그러져서 그게 비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이런저런 감정이나 욕망이나 의도가 있으면은 그것에 따라서 상대의 마음이나 상대의 태도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럼 정상으로 보겠어요? 아니면은 감정이나 욕망 따라서 왜곡해서 보겠어요? 왜곡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알고 보면은 감정이 일어나는 것도 실제로는 그 사람의 어떤 허물을 보면서도 일어나지만은 더 문제는 자기 마음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전통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뱀 보고 놀란 가슴, 새끼 보고 놀란다. 이걸 요즘 이제 심리학 용어로는 트라우마라고 말해요. 예를 들면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요즘 젊은 세대에게도 뭐가 다 있냐면 홀로코스트의 트라우마가 다 있다. 이 말 이해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로부터 감옥에 갇혀서 가스를 맞고 고문당하고 사형당하고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 세대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걸 경험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냐면 홀로코스트의 트라우마가 다 있다. 이거는 심리학에서 다 증명한 내용이에요. 저한테 이제 공부했던 한 수행자인데요. 이제 어디에 책임자로 있냐면 저기 미국 LA에 책임자로 있는 분인데 여성분이에요. 50대 여성분인데 이분은 앉아서도 명상하지만 끊임없이 달리기를 하면서 명상하는 분인데요. 100km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한 분이기도 해요. 100km 울트라 마라톤은 3일간 잠 안 자고 계속 뛰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뛰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과 마음을 보고 수행하는 분이에요. 물론 앉아서도 하지만. 근데 이분한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냐면은 어떤 거를 결정을 할 때 쉽게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좌우를 살피고 결정을 해놓고도
계속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불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결정 잘했냐 못했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런 생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고 계속 깊이 들어가서 만난 마음이 있는데 누구 마음을 만났냐면 할아버지 마음을 만난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일제시대 땐 부자였나 봐요. 근데 부자로 사셨는데 해방전국 때 북한 인민군이 내려오니까 협조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인민군이 이제 물러가고 국군이 들어오니까 국군한테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뭐 이념이니 이런 거 관계없이 이쪽에서 오면 이쪽에 협조하고 저쪽에서 오면 저쪽에 따라서 협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왜 협조를 하죠? 살기 위해서. 그렇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협조를 했는데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누가 이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협조를 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저쪽에 협조를 하면서 또 불안하고 이 협조했던 게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 마음이 심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심어졌던 마음이 누구한테까지 온 거라고요? 손녀한테까지. 그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까지 왔던 건데 이게 마음속 깊이 심어져 있던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이 자기한테 왜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작용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냐면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마다 이 사람하고 관계가 잘 될까 안 될까, 이 사람하고 사업을 하면 이게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부터 일어나면서 그게 계속해서 자기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함이 있는 한은 어떤 사람하고 만나더라도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이 마음이 작용할까요, 안 할까요? 작용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파도치게 했던 마음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 마음이 계속 작용을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편안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겁니다. 이제 이해됐나요? 네. 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고요하게 만들고 그리고 맑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것을 훈련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도 이 마음이 파도치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마음이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을 다루는 방법도 중요한데 이 마음을 잘 다루지 못하면은 그러면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거든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급하게 일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긴장하면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조바심 갖고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에 긴장이 있고 일에 조바심이 있고 일에 불안함이 있겠어요? 일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만에 불안이 있고 긴장이 있고 조바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살면서 어떤 과정에서 심어진 마음이거든. 근데 이 마음을 자기가 잘 훈련하고 다스리고 길들여 놓지 않으면은 일을 할 때마다 긴장하고 조바심으로 하고 애쓰면서 하고 조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제 알아차리기를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습을 일상에서 해보도록 하세요. 어떤 장소에 갈 때도 그렇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먼저 그 장소, 그 일,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봐서
그 장소와 그 일과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떤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자기 안에 심어졌던 과거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심어진 마음이라는 걸 알고 이 마음을 가만히 보세요. 근데 보는 방법은 지난주하고 연습을 했잖아요. 네. 불안이 일어나면은 보통 불안은 가슴에서 일어나니까 가슴의 느낌에 가만히 주의를 두고 이 불안한 마음을 가만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의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이 불안한 마음이 자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불안한 마음이 원래 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불안한 마음은 스스로 존재하기에는 성품도 없어요.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리고 잘 들여다보면 이 마음도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이런 소리도 보면은 금방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네. 지속이 안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지속되는 느낌이 드는 거는 우리 마음이 그것을 개념으로 형상화시켜서 마음속에 정보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지속이 돼요. 네. 컴퓨터 안에 우리는 이미지에다가 이름 붙여서 저장하잖아요. 네. 핸드폰에도 그렇게 하고. 근데 저장돼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근데 어떤 조건이 되면 그거에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저장이 될 때도 저장이 되는 형태는 컴퓨터에 폴더로 저장되는 것처럼 저장이 돼요. 근데 어떤 자극을 받으면 폴더 안에 있던 게 바깥으로 우리는 나오잖아요. 검색해서 두드리면. 그럼 우리 마음도 어떤 대상과 만나면은 그것이 자극받아서 바깥으로 표출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실제 있는 것처럼 작용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것이 마음에 저장된 정보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던 개념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올 때는 감정과 욕망과 의도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기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실제는 그것은 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현상이라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알아차리고 바라보기를 하셔라. 생각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근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떠오를 때 보통 어떻게 떠오르냐면 사람과 같이 떠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있거나 엄마, 친구 또는 뭐 어떤 동료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는 감정만 떠오르면은 그냥 감정만 알아차리고 바라보면 돼요. 근데 감정만 떠오르는 게 아니고 그 대상도 같이 떠올라요. 그 사람이. 그러면 우리의 주의는 그 사람으로 가요. 그리고 사람하고 씨름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실제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 그림자예요. 마음속에 기록된 그림자입니다. 실제 그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마음속에 기록된 그 사람만 떠오르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기록된 자기도 떠올라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자기가 떠오를 때 그 자기를 자기라고 생각해. 근데 그것 또한 자기가 아닙니다. 네. 마음속에 입력된 자기 자신에 대한 동영상이에요. 즉 이미지다 이 말입니다. 그것 또한 자기가 아닙니다. 네. 그것이 그림자인 줄 알아야 돼요. 마음에 심어진.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경험을 하냐면은 그 대상이 떠오르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 씨름해요. 그러면 마음속에 떠오른 그 사람의 그림자는 실제 그 사람이에요? 아니면 자신의 마음이에요? 자신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인식하는 일체는 자기 마음의 현상이라는 걸 알아차리게 해야 돼요. 실제 그것이 아닙니다. 이해됐나요? 네.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걸 알아차리고 보셔야 된다. 다 마음의 현상이구나. 그러면 또 이제 유의할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이라 그러면 이걸 자꾸 나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내 마음이 문제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내 마음이 문제가 있고 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거기에 묶여요. 그러면 못 벗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에서 벗어나냐? 이 마음도 내 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마음 또한 자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 마음이라는 것이 조건에서 반응하고 작용하는 현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네. 이 궁금증이 간절해지는 게 화두입니다. 이 궁금증이 간절해서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마음이라는 게 뭘까? 이게 궁금증이 간절해지면 화두가 되고, 이것이 간절해져서 사무치면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 진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정말 제대로 이제 수행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나 수행의 길로 들어가기 전에도 우리가 바로 경험하는 이 마음의 현상들이 실제 자기 자신도 아니고 마음의 현상이라는 걸 알기만 해도 우리는 삶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진다. 이해하셨죠? 네. 예. 그리고 마음에 떠오르는 상대 이미지는 그가 아닌 그냥 이미지다. 그리고 그가 아닌 자신의 마음이라는 걸 알고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럼 그런 것들이 안 떠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구한테 폭력 당한 경험들이 있으면 거기에 떠오르면은 슬픔도 일어나고 분함도 일어나고 억울함도 일어나고 분노도 일어나거든요. 두려움도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런 게 일어나면 안 일어나게 하려고 그걸 덮으려고 그래요. 가장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술 마시는 경우. 또 안 좋은 경우는 이제 잠자는 경우. 우린 잠으로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뭘로 잊어버리려고 하느냐 하면 음식 먹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경우는 쇼핑하는 경우. 쇼핑할 땐 재미있잖아요. 네. 그럼 잠시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음식 먹을 때는 잠시 있잖아요. 술을 먹을 때는 잠시 있는다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잠시 편안하고 즐겁고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그 순간에는 괜찮지만 돌아와서 또 그런 게 없는 상태가 되면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약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약도 그러면 최선책이냐면 아니다. 그럼 결국은 마음은 뭘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 그럼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이 명상을 해서 그 마음에서 놓여나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바로 그와 같이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지금같이 훈련했던 뭐 또 취했던 방법들이 있죠. 네. 술 먹던 방식, 게임하던 방식, 또는 뭐 음식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니거든요. 물론 뭐 음악이나 또는 운동 같은 건 그래도 괜찮아요. 정서적으로 몸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러나 완전한 방식은 아니다. 대신에 운동을 하면서 등산을 하면서 알아차리기를 하면은 이거는 등산이면서 명상이 돼요. 운동을 하면서 이 마음을 알아차리게 하면은 운동을 하면서 명상이 돼요. 이걸 오늘날 서구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농구 선수인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들은 농구하면서 명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연기하면서 명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그 골드만 삭스 회장 같은 사람도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명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회 리더들이 전부 다 명상을 해요.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투명해지고 더 창조력이 나온다는 걸 알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원천 기술이 사실 우리한테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요. 이게 정말 아까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우리는 이것을 정말 소중하게 알고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걸 알고 우리 마음을 보면 돼요. 네, 지금부터 명상 연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명상을 하면서 우리 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도 하지만은 에너지를 정화하는 호흡법을 하나 익히고 연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몸의 에너지와 마음의 에너지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마음을 쓰고 살기 때문에 마음을 쓴 만큼 우리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이것을 정화하는 호흡이 있어요. 그 정화하는 호흡을 알려줄 테니까 그것을 같이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콧구멍이 두 개인데 이 각각의 콧구멍이 역할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우리 몸의 구성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몸을 보면은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는 주로 어떤 몸의 에너지가 흐르냐면은 욕망의 에너지가 흘러요. 그리고 오른쪽은 감정의 에너지가 흐르는데 특히 분노의 에너지가 오른쪽의 에너지를 타고 흐릅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몸이 분리된 상태로 오른쪽의 느낌이 왼쪽하고 다른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어요. 그리고 숨쉬기를 하다 보면 양쪽 콧구멍 말고 이 콧구멍의 양쪽이 느낌이 다른 거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다르게 경험하는 이유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몸의 에너지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양쪽에 이제 몸의 에너지가 다르게 흐르는데 이것을 정화하는 호흡이 있어요. 그것을 같이 이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손을 이용해서 왼쪽 이제 오른손 집게 손가락으로 왼쪽 콧구멍을 막아요. 근데 이거 막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걸 폈다가 이렇게 폈다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막습니다. 막고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을 들어 마셔요. 근데 들어 마실 때 어떻게 들어 마시냐면 흰빛의 에너지로 들어 마시기를 해보는데요. 이걸 들어 마실 때 일단 잠시 내려놓고요. 온몸을 어떻게 들어 마시냐면 고무풍선이 팡팡해지도록 온몸의 에너지를 들어 마시는데 이 우주 공간에 있는 신성한 에너지, 맑은 에너지를 충분히 들어 마신다라고 마음으로 새기고 들어 마십니다. 들어 마실 때 깊이 들어 마시면 척추뼈가 쭉 서요. 그리고 횡격막이 올라오도록 충분히 들어 마시고 가슴이 이렇게 벌어지도록 충분히 들어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들어 마실 때는 오른쪽 콧구멍으로 이제 들어 마시는데 이러면 흰빛의 에너지를 들어 마신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 마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정화되냐면 분노의 에너지가 정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내보낼 때는 왼손으로 오른쪽 콧구멍을 막아요. 막은 다음에 내보낼 때는 왼쪽 콧구멍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몸 안에 쌓여있던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오염된 에너지가 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내보냅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쪽으로 3번을 합니다. 3번. 그 다음에 반대로 왼쪽으로는 이제 그 욕망의 에너지가 흐른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왼손으로 오른쪽 콧구멍을 막아요. 그럼 나중에 보면은 왼손으로 마지막을 내보낸 다음에 다시 왼손으로 오른쪽 콧구멍을 막고 이쪽으로 숨을 들어 마시는데 왼쪽으로 들어 마실 때는 어떤 식으로 들어 마시냐면 마찬가지로 충분히 들어 마시는 건 똑같이 하되 붉은 빛의 에너지를 들어 마신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관상을 하면서 들어 마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들어 마셔서 우리 몸이 다 정화되어지는 것까지 관상을 하면 좋아요. 흰빛을 들어 마실 때는 우리 온몸이 흰빛으로 다 가득 차도록 들어 마시면 좋고요. 그래서 원래 흰빛의 에너지는 우리 마음의 에너지 중에 어떤 에너지를 갖냐면 자비의 에너지가 흰빛의 에너지예요. 그리고 이제
붉은 빛의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가 되냐면 그거는 이제 통찰의 에너지이면서 사랑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렇게 들어 마셔가지고 충분히 들어 마신 다음에 내보낼 때는 반대로 또 이렇게 왼쪽 콧구멍을 막고 오른쪽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왼쪽으로 들어 마실 때는 왼손으로 이렇게 오른쪽 콧구멍 막고, 내보낼 때는 오른손으로 왼쪽 콧구멍을 막고 이쪽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걸 3번 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 중에 하나는 이제 분노가 있고, 하나는 욕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생각의 에너지가 있어요. 생각의 에너지는 우리 안에 있는 가운데 에너지 통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에너지 통로로 흐르는데, 이 생각의 에너지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보통 어디가 긴장하냐, 위가 긴장을 해요. 그리고 머리가 늘 아프고, 그리고 욕망에 문제가 생기면 이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분노가 다 해소가 안 되지만 이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호흡을 이제 익혀서 활용하면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연습을 할게요. 가운데로 할 때는 2 콧구멍으로 동시에 합니다. 대신 숨을 들어 마실 때는 푸른 빛의 에너지를 들어 마시면 돼요. 푸른 빛은 어떤 푸른 빛이냐면 가을의 밤하늘 있죠. 아주 청명한 그런 어떤 감청색의 푸른 빛. 그 푸른 빛을 들어 마셔가지고 우리 온몸을 정화하는데, 이 푸른 빛은 무엇을 정화하냐면 우리의 무지를 정화합니다. 생각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우리의 무지를 정화해서 우리 마음을 아주 명료한 마음의 상태로 깨어있게 하는 에너지 작용을 한다. 이렇게 알고 숨을 들어 마시도록 연습을 할게요. 네. 3번째도 3번 합니다. 이해했죠? 자, 그러면 다리는 편안하게 하시고, 허리는 세우고, 가슴은 펴고, 긴장은 푸도록 합니다. 자세는 바르게 하되 긴장은 푸시라. 이게 이제 명상의 중도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 코로 숨 들어 마시기를 합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콧구멍을 막으시고, 자, 오른쪽 콧구멍으로 흰빛의 에너지를 충분히 들어 마십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을 막고 충분히 내보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흰빛을 들어 마십니다. 또 왼쪽 손으로 오른쪽을 막고 충분히 내보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들어 마십니다. 왼손으로 오른쪽을 막고 충분히 내보냅니다. 다시 왼손으로 오른쪽을 막고 왼쪽으로 붉은 빛을 들어 마십니다. 오른손으로 이제 왼쪽을 막고 내보냅니다. 다시 왼손으로 오른쪽 막고 숨을 들어 마십니다. 네, 이번에는 양쪽으로 들어 마시고 내보내기를 합니다. 들어 마실 때는 푸른빛의 에너지를 들어 마십니다. 내보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충분히 내보내시고 한 번 더 들어 마십니다. 네, 충분히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흡법이 더 있는데, 동작을 이용해서 숨 들어 마시고 내쉬는 방법이 있는데요. 손을 앞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이렇게 펴면서 가슴을 펴면서 숨을 충분히 들어 마셔요. 들어 마셨다가 앞으로 이렇게 모으면서 숨을 쭉 내보내고요. 한 번 더 합니다. 네, 예, 숨을 내보내고 한 번 더. 숨을 내보내고. 이것도 연습을 하면 이렇게 이 가슴과 에너지 통로를 여는데 도움되는 호흡법이니까 활용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 더 할게요. 손을 이번에는 이렇게 틀어서 위로 올리면서 들어 마시도록 합니다. 올렸다가 숨을 내리면서 이렇게, 그리고 손 밑에 와서는 이렇게 내리고요. 다시 한번 숨 들어 마시고 네, 내리면서 배꼽인데 와서는 앞으로 이렇게 돌리시고 다시 한 번 더. 네, 내리시고 네, 이 막힌 기혈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 호흡법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 방법 일러 들었으니까 이 명상 시작할 때 이것을 연습하고 시작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럼 명상을 이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자세는 바르게 하고 긴장은 푸시고 입은 다무시고 눈은 뜨거나 감거나 하겠습니다. 모든 주의를 자신에게 모읍니다. 몸의 느낌에 주목하시고 몸의 느낌을 알아차리게 하면서 현재 마음을 확인해 봅니다. 긴장이 있으면 긴장을 푸시고요. 자신의 주의를 몸 전체를 알아차리게 하면서 호흡에 주의를 둡니다. 따뜻한 마음을 실어서 보내면서 들숨 날숨에 따라서 알아차린 가운데 계속 주시를 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시원해질 때까지 반복하시고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고 답답하던 마음이 사라져서 시원해지면은 그때는 그 마음들이 사라진 그 지점에 주의를 두고 사라진 마음을 가만히 알아차리고 경험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명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2시간에 이어서 법에 대한 알아차림에 대해서 강연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집에서 이 배움을 실천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시청자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깨어있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이 마음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훈련하는 거거든요. 마음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훈련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알아차리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의를 둬야 될 곳이 있어요. 주의를 둬야 될 곳이 있는데 보통 가장 기본적으로는 몸에 주의를 둡니다. 몸 중에서도 어디에 주의를 두냐면 호흡에 주의를 두거든요. 근데 호흡에 주의를 두고
마음이 호흡을 떠나지 않도록 훈련하는데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네. 보통 이제 호흡에 주의를 두고 집중을 하면은 그때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마음이 작용을 하는데 이때 계속해서 호흡에서 마음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연습도 필요한데 네. 이게 쉽질 않아요. 제일 먼저 방해가 되는 게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생각이 방해를 해요. 그리고 또 뭐가 방해를 하냐면은 호흡에 주의를 두고 있는데 몸의 다른 부위에서 여기저기에 감각들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감각이 일어나는 데에 따라서 감정도 일어나고 그리고 감정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과거 기억들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잠도 오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호흡에 주의를 두고 알아차림을 지속하는 데 방해를 해요. 그러면 이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명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포기를 하거나 나하고는 명상이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이를테면은 생각들이 일어나서 방해를 할 때 또는 몸의 감각이 일어나서 방해를 할 때 잠이 올 때 감정이 일어나서 감정이 들끓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다스리고 호흡에 계속 주의를 두고 알아차리기를 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마음들을 보면서 이 마음에서 법을 알아차리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마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법을 알아차릴 건가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네. 그럼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렇게 집중을 계속해서 알아차림을 한다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변화가 생길까요? 네, 그럼요. 우리가 알아차림 가운데서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은 마음은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에 의해서 정화가 되시고 가라앉고 노연하고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뭔 얘기냐 하면은 생각은 생각을 없앨 수 없고요. 또 생각은 감정도 없앨 수 없고 욕망도 없앨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감정이나 욕망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이런 걸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나 감정, 욕망으로부터 노연하게 하고 가라앉게 하고 이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게 하는 마음이 어떤 거냐면 알아차리는 마음입니다. 이 알아차리는 마음을 훈련해서 알아차림에 의해서 생각을 지켜보고 감정을 지켜보고 욕망을 지켜보면은 욕망은 알아서 사라지고 그거로부터 우리 마음이 분리가 돼요. 네. 예,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리고 평화롭게 되고 평정심을 이루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훈련하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마음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마음으로부터 자기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훈련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고 또 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알아차림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영향을 받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네, 알아차림을 훈련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주위가 명료하게 이제 자각해서 볼 수 있는 힘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마음에 끌려가지 않고 이를테면 감정과 생각, 욕망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알아차림으로 해서 그 감정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은 일어나더라도 끌려가지 않고 분리된 상태로 볼 수 있는 힘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감정이나 대상들로부터 자유로워지거든요. 네. 그런 마음이 의연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을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이나 자비를 훈련하고 관용도 훈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유로워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바뀌면은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런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퍼뜨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네. 네. 오늘까지 이렇게 4주 동안 강연을 통해서 우리 삶뿐만 아니라 주변의 삶도 함께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수행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저희에게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그런 명상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BTN 지혜의 다락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